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세종혁신학교 한마당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교육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세종혁신학교 한마당에서는 세종의 혁신자치학교인 소담고등학교, 세종중학교, 도담중학교, 그리고 혁신학교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어진중학교, 이렇게 세종의 교육혁신, 교육자치를 선도하는 5개의 학교가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성장하는 소담고등학교 학생회장 2학년 허민입니다. 저와 함께 사회를 맡아주실 파트너 도담중학교 3학년 안현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입이 되는 도담중학교의 학생회장 안현규입니다. 세종 중등 혁신 자치학교인 5개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소소하지만 담대한 이 학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시간,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세종 중등 혁신 자치학교는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어진중학교 학부모님 1분, 선생님 1분, 세종중학교 학부모님 1분, 선생님 1분, 소담고등학교 학생 1분, 장영실고등학교 학생 2분, 도담중학교 학생 1분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도담중학교 학생 부회장으로 참가하게 된 최기호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박종찬입니다. 네, 저는 소담고등학교 부학생회장 사승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진중학교 교사 이주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중학교 학부모회장 박애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전교회장 재학 중인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진중학교 학부모회장 이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중학교 교사 최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소용돌이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요즘 왜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부에서는 혁신자치학교에서 의미 있게 경험한 것을 중점으로, 2부에서는 혁신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소담고등학교,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도담중학교 세 학교의 학생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어쩌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것, 잃어버린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야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풀이하면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인데요. 이 말대로 정말 코로나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미 코로나가 제 일상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을 덮친 상황이었는데요. 입학식다운 입학식을 할 수 없어서 전교생이 한 곳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실 화면 속에서 교장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과 처음 만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는 1학년 때 현장 체험 학습, 축제, 체육대회들도 할 수 없었어요. 짝꿍 없이 생활하는 교실, 한마디 속에서 대화 없이 먹는 점심으로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죠. 마스크 속 가려진 얼굴로 서로의 표정도 알기 어려워 대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것은 코로나19 전엔 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다니는 학교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중학교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컸을 텐데 코로나19가 학창 시절의 추억 한 장은, 아니 10장은 빼앗아 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학교 생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 이 시기가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함께한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땠는지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와 함께한 고등학교의 생활도 도담중학교 학생이 겪은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이 모여 활동함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은 우리가 안전함 속에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 자치의 행사를 계획하며 운영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걱정은
우리 행사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행사를 운영하여 안 좋은 결과를 만들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학교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작년 여름방학을 전후로 코로나 3차를 접종하기 전까지 많은 학생이 학교를 빠져 절반 이하만 교실에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혼란 속에 대의원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학교와 관련된 안건들은 학생 자치의 임원들을 통해서 생성되었기에 학생회는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써 기획하는 행사들은 행사의 취지보다는 방역과 안전을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늘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치의 활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실에서조차 단절된 학생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만들고 공연하고 운동하는 상황들은 잊혀진 함께의 힘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되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19가 학생 여러분의 학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학교 생활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만난 코로나19는 어땠는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코로나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을 정복하면서 때로는 인간의 삶에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산업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들이 너무 겸손함을 잃고 자연에 여러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도구적 관점이 아닌 공존과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사실 너무 많은데요. 가장 큰 것은 저희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립과 단절의 시간을 2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학교 부적응 학생도 많이 늘었고 교사들의 우울감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신체, 심리, 정서적인 회복이 가능해지면 저희 교육 공동체의 연대의식도 자연스럽게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얻은 것은 생태 전환적인 삶의 관점, 잃어버린 것은 연대의 공동체성의 느슨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한 득과 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코로나19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이 마구마구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각각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희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일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그것을 힘겹게 적응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교 가는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 진로와 진학, 친구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막막한 부분이 많지만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 등교하면서 역시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든 것들을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서로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자녀들의 일상에 대한 적응을 돕는 문제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함께하는 행복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쓰나미처럼 학교 현장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의 혁신 자치학교들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 협치를 바탕으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경험한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게 경험한 것, 혁신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희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의미 있게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5개월 동안 월 1회 3시간 연속의 선택형 진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10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제들은 모두 프로젝트형으로 학생들은 학년과 학과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하며 활동의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참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진로 활동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은 할머니의 레시피 프로그램에서는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끝나면 할머니의 레시피를 전수받는 과정에서 IT 콘텐츠과는 기획과 촬영, 보건간호과는 건강체크, 뷰티 미용과는 헤어, 피부 미용을 하는 과정들을 협력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어 제가 속한 외식조리과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결과물인 빵, 제과가 상시 많은 양이 버려지는 점, 학생들은 편의점이 멀고 매점이 없어 항상 불편하던 점을 수용하여 학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께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회의로 방향을 함께 정하고 메뉴를 개발하여 학교 가게가 개소하였음을 물론 쓰레기 처리 등을 함께 고민하고자 저희 학생의 환경부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학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보건간호과 IT 콘텐츠과의 학생들은 각자의 수업에서 의미를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보건간호과는 실제 실무와도 같은 수준의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에 교사를 통한 배움과 더불어 학생들 간의 상호협력과 과제 해결 또한 배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과 자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 수용을 바탕으로 전 학과가 부러워할 만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 IT과 학생들은 영상 콘텐츠 제작 수업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무척 몰입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포스터를 만들고 등장인물 선정, 배역 나누기, 콘티를 포함한 시나리오 작성, 촬영, 시사회까지 하며 마치 영화 관련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활동하고 학우들의 작품을 시청각실에서 팝콘, 콜라와 함께 먹으며 시청하여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뷰티 미용과의 경우 미용실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학기에 2회 이상 선보이며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기능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테라피, 네일 미용, 헤어 미용을 선보이는 손길은 전문가 못지 않으며 분교의 여학생이 많아 특히 관심이 많이 받는 행사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 모두가 직무에 강약이 있으며 협력과 소통을 배우는 의미가 큰 교육 활동입니다. 네, 장행실 고등학교는 세종에서 몇 안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네요. 과마다 갖고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 구성원들의 특성, 요구를 반영한 단위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처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특색 있는 경험을 한 학교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를 어진중학교에 보내기 전까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진중학교에서 하는 여러 교육 3주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혁신학교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학부모로서 작게나마 우리 아이 학교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주인 의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중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진중학교는 학기별로 교육과정 평가회를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교육 3주체가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교육과정 평가회 때 사진입니다. 학부모로서 교육과정 평가회를 함께 참여해 보니 학교가 1학기 동안 어떤 교육 활동을 하였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진중학교에서는 매년 초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만들고 있는데요. 또 저희 어진중학교는 학부모들이 3월에 진행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함께 학부모의 약속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대면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서 학급에 모인 학부모들이 1차적으로 지키고 싶은 약속들을 적었고요. 이후 각 반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많이 나온 약속을 우선순위로 학부모의 약속을 최종으로 정했어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서 어진중학교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학부모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 결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7개의 학부모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3월 초 학급 자치회 시간에 학생들이 지킬 약속을 정했다고 해요. 먼저 1, 2, 3학년 18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지키고 싶은 약속들을 적었고, 그 다음에는 반에서 나온 약속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이렇게 학생들의 약속 8가지가 정해졌어요. 선생님들의 약속은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그 교사의 약속은 저희가 새학년 준비를 위해서 2월에 출근을 할 때 그때 만들었는데 새학년 준비 기간에 1년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과 진도표를 만들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부모님 약속을 만든 방법과 동일하게 저희들 교사의 약속도 만들었습니다. 교원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학부모님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키고 싶은 약속을 적고요. 또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소중한 동료 교사에게 지키고 싶은 약속을 적습니다. 이렇게 각자 적은 약속들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7개의 교사의 약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약속은 생활협약 선포식을 통해서 더욱 약속을 공고히 하고 함께 의미 있게 1년 동안 지키자라는 약속의 장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켜진 약속을 그냥 한번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1, 2학기 교육과정 평가회 때 또 얼마나 각 주체들이 약속을 잘 지켰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이런 학교 문화는 결국 각 주체들이 아주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의미 있게 경험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좀 더 저희 학교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주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오롯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도성이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교육 공동체의 생각이 모아져서 작년부터 본교에서는 1, 2, 3학년 공동 유레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교생이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은 팀을 꾸려서 본인들이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교과 내용은 심화하거나 융합하거나 연계한 주제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하게 되고 약 3개월간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창체 시간에 아이들의 활동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2회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 자체적으로 꿈기주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역시나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도 이제 혁신학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구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시간이 확보가 되고 준비물이 마련이 되니까
무언가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탐구한 결과는 그냥 결과로 그치지 않고요. 학생들이 학급에서 그리고 학년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우수하다 싶은 학생들은 또 전교생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약 3개월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몰입의 경험, 성공의 경험, 그리고 또래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즐거움과 자극을 받게 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믿고 맡겨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사진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반가로 풍성했던 체육 한마당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는 꿈나래 마당이라는 학생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옥상 텃밭에서 아이들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 등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성장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위한 아이들의 역량은 자기주도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신장시켜야 되는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로서 교육과정 평가에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선포식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을 키워주는 어진 중학교의 공동 유레카 프로젝트 활동 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현재 노력,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혁신자치학교인 세종중학교는 어떤가요? 혁신학교 4년을 지나 혁신자치학교를 3년째 운영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종중학교는 혁신자치학교로 혁신학교 4년간의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미래교육의 모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중학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 보고 계시지요? 네, 세종중학교 평가 원칙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결과 중심의 형식적인 평가, 학생과 점수가 동일시되어 자존감을 훼손하는 평가, 좌절의 경험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평가는 지양하고요. 대신 평가의 의미와 방법을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고 피드백과 제도전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모든 학생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설계해 보자는 약속을 만들었고요.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중학교 수업 원리도 함께 추출해 보았습니다. 교과의 본질을 살리며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고 세상과 연결하는 수업을 디자인하자.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몰입의 즐거움으로 배움의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 마음 놓고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수업,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질 높은 수업을 실천하자. 그리고 수업을 성찰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수업,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수업, 저마다의 빛깔이 자긍심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는 약속을 만들었고요. 전학공을 통해서 꾸준히 수업 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세종중학교는 교사가 학교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평선 교사회가 있는데요. 주로 이견과 논쟁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인데요. 학교의 비전과 철학에 비추어 집단지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논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열린 개방된 구조입니다. 가장 최근의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필평가를 세종중학교에서는 학기당 한 번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학부모님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평성 교사의 회의록은 전 교사가 열람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보관되지만 회의 결과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수평성 교사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초안으로 삼고 이어서 기획회의와 전 교직원 회의, 학년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를 거듭하고 문제점은 보완하고요. 최종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비효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혁신자치학교에서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교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혁신자치학교에서 교사는 자신이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여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음 사진이요. 혁신자치학교에서는 3주체 각각의 자치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2번 교육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주체 협의체인 하모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모니는 교사 5명, 학생 5명,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와 설득, 질문과 제안, 의견의 대립과 조율 등 매우 치열하고 역동적인 소통을 통해서 3주체가 세종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혁신자치학교인 세종중학교의 하모니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3주체 공동체의 어울림 자치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면서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소통과 자치의 시스템이 미래 교육에서는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종중학교의 학부모님께서도 하모니에 참여해 보셨나요? 네, 참석해 보았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세종중에 보내기 전까지는 혁신학교라는 개념도 그리고 세종중학교가 어떻게 혁신자치학교가 되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모니에 참석하라고 하셨을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참여해 보니까 학교의 교육 활동이 많은 고민들과 정성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사와 학부모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원팀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 대표로서 학생 생활 규정 공청회에도 참여해 보았는데요.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3주체가 직접 만나서 함께 토론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생활 규정을 정하는 과정을 보니 좀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 규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하고 학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어른으로 또 민주 시민으로 제대로 성장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혁신자치학교는 3주체가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함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로서 어떻게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모니나 공청회 등 학부모가 필요한 자리는 모두 참석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평가회인 다모임에도 참석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 활동회를 발표도 하고 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면서 학부모 역할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힘이 되고자 학부모 연수를 듣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개설해 주셔서 3번에 걸쳐서 많은 어머님들과 함께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교육, 경청하기와 공감하기, 그리고 아이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등의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책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배운 대화법으로 가정에서 실천도 해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가꾸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중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귀한 사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혁신 자치학교인 도담중학교에서 의미 있게 경험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생 자치 활동입니다. 학생회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자율적으로 매 학기 혁신 자치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 자치 주간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혁신 철학 공유와 버스킹입니다. 혁신 철학 공유 시간에는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학년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학생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버스킹은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도담중학교 학생들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전교생 앞에서 야외 무대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혁신 자치 주간에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아나바다와 같은 환경 보호 행사인 21% 옷의 새 생명을, 모든 반이 한 글자씩 꾸며 학년의 교육 비전을 완성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종이 접기를 통해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칠교놀이, 사연을 받아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들리는 라디오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자율적으로 행사를 주최하기에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았습니다. 혁신 자치 주간 외에도 학생회는 흡연 예방, 교복 바르게 입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점심시간에 세월호 추모 행사 등 모든 자치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 학년 비전과 목표에 따라 학년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기 말에 학년별로 전시를 한 후 모든 학년이 관람하는 것입니다. 선배, 후배, 친구들의 수업 활동 내용을 보며 혁신 자치학교에서의 교과 융합, 주제 통합, 프로젝트, 범교과 등 다양한 수업 및 학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성장한 모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여러 과목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 고민하시고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한 후 점심시간에 평화 지지 활동에 참여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소담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소담 이음영 세종미래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소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올해는 소담 이음영 세종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담 유초중고의 4개 학교가 함께 모여 소담동 마을 교육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교육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계획형 신도시라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음영을 하며 저도 제가 다니는 학교만이 아닌 담 너머의 후배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자치로서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자체 평가회의 학생회 다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소담중 학생회를 초대해서 저희 학생회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문제 탐구 교과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동아리나 학생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미 인근 학교인 소담 유초중고와의 그 소통이 개교 때인 2017년 때부터 계속되어 참여율과 반응도 좋았고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소담중 학생회와 교류 시간이 있었고 11월 3일 목요일에는 소담중 학생회를 초대해서 소담고 학교 투어와 수업 공개, 학생 자치 연합 진로 멘토링 프로젝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유초중고 교사들이 한데 모인 워크숍도 있었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향에 따른 지도 방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근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이야기를 허심탄회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급간이 다르면은 이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년별 학생들의 특성과 교사로서의 고민들을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삼생활걸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상급 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준비하는 방법을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유초고의 혁신자초 학교 추진인으로서 학부모 모임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2020년에 등교 입학과 개학이 늦어졌을 때 저희 소담고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를 미리 열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EBS 강의 링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원격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함께 구상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사이좋게 협력을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수업도 서로 참관하며 공유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함께하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코로나 시대의 위협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세종
세종혁신학교인 어진중학교, 장영실고등학교, 자치학교인 세종중학교, 수담고등학교, 도담중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든 참석자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혁신 자치학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 자치를 발판으로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 보니까 미래 교육의 중요한 특징이 넘나들며 배우기라더라고요.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넘나듦, 교과 간의 넘나듦,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넘나들며 배우기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들도 지금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 교육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학교와 학교 간에 넘나들며 배우는 그런 배움의 한마당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학교와 학교의 관계를 허물고 교육 과정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사례들이 세종의 많은 학교에서 발굴되고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준비해보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여러 학교의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을 알 수 있어서 관계성이 향상되고 공동체성도 더욱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교육의 비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전의 모두는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로 대할 때 모두가 특별해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세종 혁신 자치학교 한마당 중등 이야기 왜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가 일부 혁신 자치학교에서 의미 있게 경험한 것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곧 이어질 2부에서는 혁신 자치학교인 5개의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혁신 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솔하게 나눠보고 좀 더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인데요. 전국에서 세종 혁신 자치학교 한마당을 함께해 주시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진 후에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가 일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부 중등혁신학교의 의미 있게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저는 잠시 진행을 맡게 된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정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곧 2부가 이어질 텐데요. 네, 2부 준비하러 올라와 주시고요. 네, 2부에서는 혁신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학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공동체가 함께 협의를 해야 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제 중등혁신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등혁신학교의 내용 2부 혁신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가라는 대주제 속에 제2부에서는 혁신 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도담중학교 교사 이수환입니다. 또 한 분의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실고등학교 교사 최성원입니다. 혁신 자치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입장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그럼에도 세종 미래학교 확산의 과정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실 교육 주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부의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겠죠. 다만 우리 혁신자치학교는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교육혁신 그리고 교육자치를 꿈꾸는 교육 주체들에게 동행을 제안하고 지지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참석자들에 대한 자기소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진중학교 학생자치회장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중학교 학생회장 원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담고등학교 교사 고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고 학부모회장 허영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담중학교 교사 임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교사 이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고 학생 박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석자 저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혁신자치학교 심화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총 635명을 대상으로 혁신 자치학교의 운영 실태와 성과, 혁신 자치학교 발전을 위한 요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함께 보실까요? 오른쪽 아래 부분을 봐주세요. 이 부분의 3번 정도가 학생이 그리고 학생이 학생과의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런 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자치학교가 일반 학교 대비 약간 정도는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어진중, 김현지, 세종중 원예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학교도 그렇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어진중학교는 특히 학생들과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보여주신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가 아무래도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을 장려하다 보니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 시간에도 자주 만나고 협의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1학기 2회고사가 끝난 후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이 사제동행 스포츠 대회를 열었어요. 축구 경기와 배구 경기를 대표 학생들과 남자 선생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3학년 전체 학생 그리고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은 대면으로 관람하고 2학년 학생들은 강당에 협소해서 온라인 줌 영상으로 관람하였는데요. 함께 땀을 흘리며 스포츠맨십과 리더십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어진 공연 무대인 꿈날의 마당에서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과 학생 친구들이 함께 응원 콘서트를 하거나 흡연 예방교육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의 예술 문화 공연을 통해 감정의 교류를 하고 교감하고 있거든요. 정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제동행이라는 네 글자가 어색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지지하고 또 격려하는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래퍼와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도 거의 없고 선생님들과 저희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저는 학생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종중에서는 관계가 좋아야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세요.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담임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을 며칠 동안 하는데요. 서로 자기소개하기, 재미있는 공동체 놀이, 존중의 약속 정하기 같은 서클 활동을 꼭 진행해요. 그렇게 서클을 하고 나면 서로 솔직했던 마음을 나누게 되고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함께 뭔가를 해내다 보면 살짝 어색했던 학급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바뀌고 창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져요. 이런 서클 활동은 수업 시간이나 창체 시간에도 종종 하고 있어요. 또 거의 모든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둠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면서 함께 배우니까 좀 더 편안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친구들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모둠을 만들어서 함께 배우면 지루하지도 않고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자신의 생각도 말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친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게 돼요. 이렇게 학급에서 서클 활동도 하고 또 수업에서는 모둠 활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학급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로 동그랗게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학급 테마 여행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음목 체육 한마당 할 때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학급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3학년 같은 경우에 시험이 끝나면 나 프로젝트, 예술 집중교육, 그리고 축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급 졸업식이 남아있는데 학급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사와 학생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는 창의적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고 서로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성, 공동체성을 만드는 것이 찰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구성원들이 정말 공을 들이고 함께 노력해야만 차츰차츰 그 분위기를 무르익듯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두 학생의 이야기에서 끝까지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시는 분, 그리고 화면에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름의 이미지를 한 장면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교육의 이미지는 학생과 교사가 교실을 포함한 어떤 공간에서든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함께 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성의 확립이 좋은 교육의 전제가 된다는 말에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배움을 위해 교사, 학생 간의 관계 형성은 물론 중요하고 교사 간의 협력과 공동체성 또한 중요하겠지요. 네, 다음의 차트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그리고 일반학교 교원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항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공동으로 기획, 실천, 성찰하는 모임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전학공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선생님들이 전학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 네 번째, 전학공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전학공은 교육 전문가로서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5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주체들은 전학공의 의미, 책무성을 일반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학공의 운영 사례로 빛나는 소담고의 이야기를 고상은 선생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소담고등학교 교사 고상은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모임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전 교사 전학공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별로 교과군별로 7개의 그 교과 전학공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주제별로 또 7개의 그 주제별 전학공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가 일과가 7교시에 끝나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퇴근 시간이 되죠. 그래서 한 달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나는 그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교과 전학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별 전학공은 언제 하냐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일과 후에 해야 돼요. 일과 후에 좀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2-3시간 정도씩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1년에 4번 정도 집필평가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필평가 기간에 오후 시간을 이제 보통 다들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일도 보시고 이렇게 외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혁신자치학교 선생님들은 남아서 워크숍도 하고 또 그동안 미뤘던 주제별 전학공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학교가 너무 빡빡하다. 선생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걸 하면요 너무 좋아서 하고 있어요. 왜 좋으냐면 아까 우리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한 게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고요.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3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구 인류를 대주제로 각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과 융합을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참 놀라웠던 게 새학년 준비 기간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저도 할게요.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제 실은 저는 이제 외국어 교과이긴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이 하다 보면 정말 교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물론 자발성, 동료성 다 중요하지만 전문성이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는 굉장히 훌륭해요. 논문을 읽고 그다음에 칼럼이다 이런 거 갖고 질문을 하고 또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 거를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제 선생님들 수업 공개하시면 이제 참관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문이 자유로워서 언제든 교실 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열심히 수업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래도 교사니까, 교사인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학공을 통해서 교사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좋은 기운과 역량이 다 학생들 교육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학교 아이들이 글쎄 입시 결과가 좋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끝까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이 전학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힘들고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으쌰으쌰 하는 게 저는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힘이 우리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끌고 깔아주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담고에서는 왜 우리는 함께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고상은 선생님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를 바라는 전학공 운영에서 찾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혁신자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실까요? 세종 혁신자치학교 발전 모델의 지향 및 내용에 대한 요구를 질문으로 한 응답에서 혁신학교 혹은 학교 혁신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은 교육 본질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은 혁신과 비혁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학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는 용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혁신은 혁신, 자치학교에 재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저마다의 고민을 안겨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요. 이 점을 소담고 학부모 회장님이신 허영신 학부모님께 이야기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학부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혁신 학교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는다,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다양한 특색 교육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또 우려와 다르게 1회 졸업생들이 원하던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평판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입생 학부모님들 중에 잘 모르시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학부모의 활동으로 학교를 자주 찾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기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선생님들의 수업 수준도 매우 높고 아이들의 인권과 자율권을 존중해 주다 보니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따뜻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코로나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 원예 다모임이나 격주로 모이는 학부모 독서 토론 레인보우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배 학부모님들이 직접 혁신학교의 진면목을 전해 주시면서 이 오해는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학교에 오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혁신학교 학부모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담과 학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전 차트 속에 포함된 두 번째 혁신자치학교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혁신학교 6년 그리고 혁신자치학교로서 2년째 세종 혁신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담중학교를 대표해서 임민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소담고등학교의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주체를 대표해 혁신학교의 거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교사 주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혁신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지속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신자치학교는 새학기 준비 기간에 혁신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학년 중심 교육과정, 학년 프로젝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함께 토의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이 자주 교체되고 많은 구성원이 새로 유입되면 서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스며들기까지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성원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혁신자치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빡빡하다. 회의가 많고 길다 등의 같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학생들의 인권, 주체성, 자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요구가 많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 생활 지도가 너무 어렵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이제 옮기시는 일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혁신 학교를 기피하기도 하고 혁신 학교 내에서 일반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보입니다. 혁신 학교라는 타이틀로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더 특별하게 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주간 일과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적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내실 있게 전학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모든별 활동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을 더 구원할 용기가 생기고 수업에서 살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에 선생님들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네, 꺼내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종 혁신, 미래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구성원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관련하여 보통의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성격의 학과를 편제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히 특성화고의 서로 다른 학과는 학교 속에 또 다른 학교라 불릴 만큼 독립적이며 구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과 간 구성원 관계에 대해서 장영실고 이다솜 선생님께 이야기를 청해 볼까요? 네.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라는 말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은 많은 시간들을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당장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해야 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전문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성화고 안에 학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학교에 근무해보면서 느낀 생각은 실제로는 존중과 협력의 관계에 가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명확하게 다른 성격을 가진 학과들을 서로 이제 경쟁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대로 여긴다면 아마 단기간에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간으로 보았을 땐 뭐랄까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정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 4개의 학과들이 서로 다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학교, 공교육이라는 이름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같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은 학과 내에서 공동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데리고 사제 간의 신뢰를 통해서 학생들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럴 만큼 서로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학교라는 기회 안에서 학과 간의 관계를 지금보다 함께 증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육 철학 나눔, 융합 수업, 전학공 등을 통해 한층 발전하는 직업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학과와 학과 속 구성원의 관계가 눈에 띄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보통의 학교에서도 과목, 성별, 반, 또 성적, 경력, 업무 등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스스로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 학교 안에서 교육 3주체는 위의 조건을 뛰어넘어 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모든 학교가 공감할 학생 자치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어진중 김연지, 세종중 원예린, 소담고 박수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2년 올해 어진중학교 학생자치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생자치대의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어요.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저희들끼리 회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의한 결과가 모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바꾸고 싶은 학생생활 규정이나 학교 시설에 관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꽤 많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대의원의 회의 절차에 따라 대표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 회의 결과는 대의원의 회의록에 기록되는데요. 그 후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협의체인 학년협의회와 학교 부장단 협의회에서 2차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여러 상황과 제약으로 인해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 담당 선생님께서 별도로 정리하셔서 전달해 주시지만 간혹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대표로 전달하는 학생자치회 회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 의견이 100%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바람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대의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협의회 안건으로 삼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대토론회,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등 저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종중 이야기도 덧붙여 보자면요. 세종중도 학생자치는 학생회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엄청 활발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회장이나 학급 임원을 선출할 때도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구성해서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게시물 관리 등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예산 계획도 직접 세워서 부서마다 세종중 자랑하기, 전반 줄이기, 스터디 위드 세종중 등 특색 있는 학생의 주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스터디 위드 세종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시험 한 달 전부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소리마루라는 곳을 개방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독서실, 스터디 카페처럼 이용자 명단 관리도 하고 직접 운영하는 행사예요. 학교 안에서 차분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학생들 성적도 올릴 수 있어서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회에 비해서 학급 자치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종중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날에 학급별로 주제를 갖고 테마 여행을 가는데요. 학급에서 직접 여행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체험활동 코스를 짜고 식당을 예약하고 진짜 여행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걸 학급회의를 통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창체 시간에는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자율활동 시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학급회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급끼리 정기적으로 학급회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세종중에서는 꿈기주간, 진로주간, 예술집중교육기간, 은목제축제, 은목체육 한마당에서도 학급별로 뭔가를 기획하고 의논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이 학급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내고 직접 참여해야지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자치가 더 잘 되려면 학급회의 같은 학급 자치활동부터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소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 7월까지 학생 부회장을 맡았었는데요. 저희는 작년 출마 당시에 교내 간이 매점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선 이후에 매점이라는 워낙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집행위 부원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하나여 모집을 받아서 매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불과 저희 임기가 끝나기 몇 달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협의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내 간이 매점 사업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이외에도 집행위 내부의 프로젝트들과 학생회장단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구상 및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생회 부서는 많은데 비해 담당 선생님들은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아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학생들의 참여였습니다. 저희가 창체 시간을 빌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창의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단순 상품 수령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받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낮아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서별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과도한 홍보로 인해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분산되어 이가 참여율이 저조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가 앞으로는 많이 고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3주체 간의 소통이 생각납니다. 임기 말에 3주체가 모두 모여 자체 평가회를 진행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프로젝트 이외에는 저도 아는 바가 많이 없었기에 이 평가회를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힘쓰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지속되어서 3주체 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만약에 3주체 간에 협업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실현시켜서 3주체가 더 통합돼서 민주적인 3주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큰 발자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혁신자치학교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에게 세종시의 미래 교육을 고민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세종시의 미래학교 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시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래학교는 혁신, 자치학교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일반화함은 물론 혁신, 자치학교의 기본 운영 원리를 보편적으로 모델화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겪은 어려움 또한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도 앞섰는데요. 참여자들과 이런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중 원예린 학생께서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하는 학교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네, 세종중학교의 원래 이름이 조치원 여자중학교였는데 재작년에 남녀공학이 되면서 세종중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있고 현재 제가 속한 3학년과 졸업생들은 모두 여학생들이에요. 세종중에는 조치원 여중일 때 졸업한 선배님들이 정말 자주 찾아오세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편하게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래 계시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면 너무 반갑게 서로 끌어안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세종중으로 교생 실습을 하러 오신 조치원 여자중학교 선배님들이 계셨는데요. 교생 선생님들께서도 조치원 여자중학교에 다니실 때 그때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학교에 계셔서 엄청 힘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담임 선생님이 여전히 저희 학교에 계신 걸 보고 너무 신기해하셨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세종중에 다시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추억과 함께 세종중학교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공립학교에 근무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제가 전보한 학교로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선생님인 저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했던 학교이기도 하겠죠. 세종중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은사께서 자신의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며 교육에 힘써 주심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학교는 분명 혁신학교보다 한 발짝 진보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표방하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혁신과 미래를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혁신하여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왜 혁신해야 하는가, 미래의 교육은 왜 변화를 원하는가 라는 성찰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민은 학교 속 소수만이 할 일은 아니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 질문을 하고 받으며 학교 속 환경에 맞는 답들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혁신 자치학교 속에서 혹여나 학생을 방치하고 있진 않은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학생 본위의 교육을 만들고 학생을 중심에 놓는 시선이 익숙해진 지금, 즉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며 실제로는 자치를 도와야 할 학생들을 방치하며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되물어봐야 합니다. 방치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없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학생들은 작은 성공의 기회들을 잃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교사는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 고통, 절망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 과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함으로써 감수성을 더욱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학교 문화의 민주성 확립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학교를 오랫동안 이끄는 교사 문화의 정착,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는 애써 변화에 쫓아가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자주 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때 미래 교육은 훨씬 가능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을 만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수업을 설계하며 동료 교사와 나누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연대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학교가 운영되는 핵심 원리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탄력적인 교과 운영 시간을 활용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출발하여 혁신자치학교를 거치며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학교 속 공식 일정처럼 자리를 잡은 데에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교감 선생님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합의와 배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일련의 과정이 단숨에 일반 학교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일반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수용하려는 노력과 교육적 차원의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본다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여야 하는 이유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 미래 교육은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혁신 자치학교는 2014년 세종 혁신학교 첫 지정 이래에 세종 자치학교로 발전하고 또 양적으로 확산되고 어느새 혁신 자치학교를 운영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 혁신학교 자치학교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 과정을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만들고 학생들의 더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학교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교육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겠지만 중등 혁신 자치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5개의
교육 공동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흙 속의 진주 이런 말처럼 5개의 학교가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혁신자치학교의 선도적인 학교 모델이 학교 혁신의 일반화를 넘어 미래 학교로 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세종의 모든 학교가 세종 혁신 자치학교의 운영 원리 중 학교 비전을 구현하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 비전을 구현하는 학교 문화를 두 축으로 세종 미래 학교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이 세종 미래 학교를 만들어가는 힘은 교육 공동체의 고민,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면 특별해질 거라 생각한다. 허나 진짜 특별해지는 순간은 함께 소속될 때이다라는 브릿 베넷의 말처럼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학교를 맞이하기 위한 집단 지성, 공동체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가? 달라지는 미래,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성찰,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걸어온 혁신 자치학교의 보편적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꼭 함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중등 혁신 자치학교가 함께하여 의미 있었던 경험,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과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뚝 서고자 하는 발전 방향 모색까지 왜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전국의 교육 공동체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